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18일 금요일 침투부 아침 라디오 왕십리로 나라는 편지 시작하겠습니다. 왕십리로 나라는 편지 1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왕뚜꽁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국무무 중인 24살 청년입니다. 아직 상병이라 막막하지만 요즘 부대 안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침투부도 자주 보고 있는데 왕날 편을 듣던 중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이 불현듯 생각나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저는 입대 전에 문예창작과 입시를 준비했었습니다. 2년 정도 공부를 하고 입시에는 한 번 도전했는데 실패하고 입대를 했지요. 저는 글 쓰는 일을 하고 싶은데 최근에는 친한 선임들이 하나둘 전역하기 시작하니 그 고민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전역 후에 입시를 다시 준비해서 대학을 갈지 아니면 혼자 준비해서 책을 내보거나 이런저런 팀 프로젝트에 참여해볼지 고민 중입니다. 침대는 예술 쪽에서 일하고 있고 아무래도 주변에 관련된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침대가 진지하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글을 쓰고 싶다 뭐 이런 건가요? 대학을 갈지 아니면 혼자서 준비해서 책을 내보거나 이렇게 할지? 대학에 가는 게 좋죠. 그러니까 다시 준비해서 그 관련된 대학을 가자는 거 아니야? 대학 가서 리포트 쓰면 글 많이 쓸 수 있다. 글을 쓰고 싶으면 그냥 써. 그게 다야 리얼로다가. 그 글 쓰시는 분들이 거기에 많이 모였었잖아. 문피아. 요즘에도 문피아로 모여 있나요? 제가 그 관련 그 업계에 관련하시는 일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요즘에는 그 문피아에다가 이렇게 거기다가 글을 막 올려. 그래가지고 잘 쓰면은 웹소설 그런 사이트에서 이제 데려간대요. 근데 이제 그냥 집어넣는 방법이 웹소설 사이트에 정식 그 연재하려고 이제 뭐 집어넣는 방법이 별로 없대. 그래서 문피아 같은 데서 이제 두각을 드러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제일 큰 데가 카카오고 그 다음이 네이버? 그렇다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건 또 장르 소설이네. 말 그대로 웹소설이네. 이분은 그 정통 그거를 추구하시나? 막 토지 같은 거? 누가 채팅을 쓰셨는데요. 문피아라는 곳에 웹소설 제목입니다. 1위가 오빤 함무라비 스타일. 웃으면 안 되는데. 오빤 함무라비 스타일. 뭐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인가 봐요. 2위 우포 C급 용병 시스템으로 정점까지. 3위 마을사람 남자 가문 차남 이야기. 4위 갯장어 용사를 방치했더니 차원 최강. 5위 추룡 엔딩 메이커. 6위 코알라 역대급 천재 재벌. 7위 장영훈 전직지존. 이건 메이플 아이디 같네요. 8위 비운 죽음을 먹는 멸망급 헌터. 비운 이게 하고 한자로 비운 딱 돼 있고. 9위 어흥선생 아기부터 시작하는 연예계 생활. 이거는 리제로 느낌이 좀 나는데요. 제로에서부터 시작하는 이세계 생활. 10위 심예준이 세계의 정령사가 되었다. 근데 저는 이런 제목 나쁘지 않거든요. 일단 뭐 딱 듣자마자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없는 막 짧은 그 제목보다 이런 것도 좀 느낌이 있어요. 좀 땡기잖아. 코알라 역대급 천재 재벌? 이거 뭐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궁금해하잖아. 오빤 함무라비 스타일? 뭐지? 이거를 그걸로 하면 좀 그 연출하면 멋있겠다. 그 원펀맨 그 S급 그 회의처럼 다 막 있어. 딱 다 앉아 있어. 근데 딱 아래 자막에 10위 서열 10위 심혜준이 세계의 정령사가 되었다. 딱 있는데 마지막에 2위가 딱 들어와. 그러면서 다 시선이 집중되면서 두둥 하면서 아래 자막 오빤 함무라비 스타일. 첫 번째 거는 필명이래.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빤이죠. 오빤이고 함무라비 스타일이죠. 오빤 작가님의 함무라비 스타일. 2위는 우포 작가님의 C급 용병 시스템으로 정정하자. 맞네. 이렇게 돼야 되네.
3위 마을사람 작가님의 남작 가문 차남 이야기. 아 그러네. 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코알라 역대급 천재재벌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나는 코알라 역대급 천재재벌이 더 땡기는데 그죠. 개짱어 용사를 방치했더니 차원저강 이게 더 땡기고 무슨 메이플 스토리처럼 뭐 장영훈 전직지존 이런 것처럼 뭐 이렇게 앞에 사람 이름이 있나 했더니 이게 작가님 성함이었구나. 죄송합니다. 장영훈 작가님의 전직지존 이렇게 하면 좀 약간 좀 심심한 느낌이 있는데 자 아무튼 그 웹소설 그 일하시는 분이 말씀해 주신 게 웹소설에 빠지면 웹툰을 못 본대요. 이 얘기 이해가 되세요? 웹소설에 빠지면 웹툰을 못 본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웹툰은 그림도 있고 더 쉽게 떠먹여주는데 왜 웹소설이 더 인기 있지? 하는데 속도감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웹툰에서 처음부터 지존 찍는데 한 5년에서 10년 걸린다고 치면은 웹소설은 1년 만에 지존되고 다 패 죽이고 엔딩까지 다 나온다는 거야. 속도감이 다르대. 그러니까 속 터져서 못 본대 웹툰을. 왜냐면 그림까지 그려야 되니까 전개가 느리고 웹소설은 촥촥촥촥 해가지고 자기 그거를 채워준대. 대리만족 같은 것도 좀 해주고 쾌감 같은 것도 느끼고 막 성장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좀 그게 있고 그 잘 나가는 웹소설 작가님들은 어마어마하게 버신다는 거야. 이게 사람들이 이게 한번 보면은 계속 보게 돼가지고 하루에 한 편씩 계속 나오고 그래서 작업 시간이 한 보통 얼마나 걸리냐고 여쭤보니까 뭐 작가님들마다 뭐 다르겠지만 하루에 한 6시간 이상씩은 꼬박꼬박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글 쓰시는데 웹소설 되게 어려운 일 같습니다. 진짜 글을 계속 써야 되고 막 몇 천자 막 이렇게 써야 되고 그림을 안 그리는 대신 글로 표현을 완벽하게 하려면은 묘사를 되게 잘해야 하잖아. 글 하나로 다 걸려 있는 거잖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월 6시간 동안 글 어떻게 쓰냐 힘들어 뒤질 듯. 심창맨도 6시간은 방송하니까 인정. 요즘 세밀묘사하면 분량 끈다고 욕해요. 맞아요. 그런 얘기도 하셨고 뭐 이거는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주인공이 시련을 겪으면은 싫어한대요. 독자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경향이 그렇대요. 보통 시련을 겪고 주인공이 성장하면서 뭐 이렇게 대하잖아. 보통 그게 구조잖아. 우리가 그냥 국문학 시간에 배우는 기본적인 구조잖아.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이 자기가 그 말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이게 녹아 들어가 가지고 표현돼야 되는데 주인공이 시련을 겪어 가지고 좀 약간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안 봐버린대. 주인공이 내가 키우는 캐릭터 게임 캐릭터처럼 계속 그 성장을 막 해야 돼. 그래야지 그게 된대. 좀 왜 또 독자들을 욕해요. 그럴 수 있지. 내가 욕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그런 세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그런 재미로 보는 게 있대. 뭐 막 박진감 넘치는 속도감으로 축축축 하면서 막 성장하는 어떤 좀 약간 모바일 게임 캐릭터 성장하는 거 옆에서 구경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그 주인공들이 이제 지존이 되고 이런 내용도 좀 많고. 아 이렇게 채팅창 이렇게 욕하면 나 아무 말도 못하지. 이렇게 자꾸 욕하면은 안 되지. 자꾸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해? 아 말 못하지. 나 그냥 다 들으면 좋은 얘기밖에 못하지. 하지 마. 때려쳐. 그래요. 욕하지 마요. 저만 욕해요. 하지만 좀 너무 많이 욕하지 말고. 자 다음 사연입니다. 8713-8943-5614-168-15425님 사연입니다. 닉네임 바꾸세요. 안녕하세요 침디. 매운 것을 먹으면 피똥 싼다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매운 음식을 먹으면 피똥을 싸는구나 라고 알고 살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렇거든요. 매운 걸 먹으면 피똥을 싸요. 얼마 전에 그게 비유일 뿐이고 모든 사람이 매운 걸 먹는다면 피똥을 싸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즉 제 몸이 안 좋아서 피똥을 쌌던 거죠. 침디는 이 말이 비유인 줄 알고 계셨나요? 이럴 수가. 내과에 가는 길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 그 피 아니에요. 그 불닭 소스예요.
제가 그 불닭볶음면 먹고 그 배변을 하면은 좀 아리거든요. 그 불닭 소스 코팅된 겁니다. 다음 사연 말랑말랑 찹쌀떡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23 따끈따끈 풋풋한 한창 청춘인 남성 청취자입니다. 요즘 한 여성분과 카톡을 시작했어요. 다들 말하는 썸 같은 거죠. 그리고 얼마 전 제가 먼저 영화를 보자고 데이트 신청을 했었더랬지요. 그런데 이미 그 영화를 봤다는 겁니다. 바로 어머니랑요. 이게 애들로 거절을 표현한 건지 아니면 본인이 효녀임을 어필한 건지 잘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는 어른들에게 잘하는 여자가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효녀인 걸 어필하는 사람이 있나요? 효녀인 걸 어필하는 사람이 있어? 실제로? 남자로 바꿔봅시다. 효자인 걸 어필하는 사람이 있어? 그 여자에게 잘 보이려고 내가 이렇게 효자입니다라고 어필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봤을 때 여자 쪽도 남자한테 내가 이렇게 효녀라고 어필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그리고 남자는 오히려 또 효자라고 어필하면은 마이너스 점수래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엄마한테 막 자꾸 막 휘둘리고 막 우선순위를 자꾸 막 극단적으로 갈까봐 우려가 이제 있기 때문에. 엄마랑 이미 봤다는 카톡은 거절의 의미일까요? 아니면 매력 어필일까요? 저는 매력 어필 같은데 허허. 여성분과 어머니 그렇게 셋이 영화를 보는 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요. 꼭 둘이서만 영화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랑 이미 봤다고 하는데 뭘 셋이서 영화를 봐요. 근데 뭐 효녀 어필인 걸 떠나서 그냥 실제 그냥 팩트가 엄마랑 봤기 때문에 그냥 엄마랑 봐서 딴 거 보자는 의미로 그냥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어떤 효녀 어필인지 아니면 뭐 그냥 거절의 의미인지 둘 다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뭐 사소한 것 때문에. 근데 이제 영화 종류가 중요하겠죠. 영화가 막 뭐야 잔인한 거 뭐 조커 같은 거는 뭐 같이 볼 수도 있어. 조커 같은 거 같이 볼 수 있는데 판소리 복서도 뭐 같이 볼 수 있어. 좀 약간 그 엄마랑 보기 막 좀 막 그로테스크한 거 있잖아 막. 아니 조커는 워낙 유명한 영화니까 같이 볼 수도 있지. 왜? 조커는 엄마랑 보면 안 돼요? 조커 안 봤냐고요? 예. 네. 조커 그거 조커 되는 거잖아. 보세요 어떻게 되나. 레고님 사연입니다. 할로 침디. 저는 학창 시절을 함께 나온 친구가 있습니다. 아니 있었더랬죠. 2018년 설을 앞둔 어느 날 그 새끼 이거 욕이 나오네요. 그 XX라고 하겠습니다. 그 XX 친구 자취방에서 복숭아 과원에서 보원 결의를 하듯이 세 명의 친구가 술잔을 주고받던 중이었습니다. 그 자식이 돈이 급하다는 호소에 도합 100만 원 가량의 돈을 빌려줬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이 돈으로 끄고 천천히 갚아! 라는 멋있는 멘트와 함께 한 달, 두 달, 세 달이 흘러갔고 이때까지 갚은 돈은 20여만 원.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연락이 점점 안 되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나? 걱정부터 됐는데 이제는 제 연락은 받지도 않습니다. 어라? 본인 블로그에는 글을 쳐 올리네요? 허허. 같은 동창 얘기로 그 녀석 페이스북도 들어가 봤는데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그 친구는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더군요. 올라온 사진을 보니 더 열이 뻗쳤습니다. 그냥 짐승 새끼 하나 걸렀다고 치고 넘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제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야 할까요? 명석한 두뇌를 가진 침대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알려줘! 이제부터는 레고님은 악플러가 돼야 됩니다. 내가 경기도 안양의 이준영이라고 빙의를 하시고 무조건 꾸준 걸 달리세요. 내 돈 80만 원 그거 해가지고 꾸준 걸 하나 양식 하나 만들어서 경기도 안양의 이준영이라고 생각하시고 달리십시오. 고구마가 뭐 너무 달아서 뭐 그거 있잖아요. 갚을 때까지 달아야 돼. 이거 그냥 넘어가기에는 80만 원이라는 돈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은 할 말이 있는 게 연락을 안 받잖아. 연락을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지. 그쵸? 이쪽에서 명분이 생겨버렸어. 페이스북까지 찾아가가지고 쓸 명분이 생겨서 오히려 좋은 거야. 연락을 피한다는 건. 개인적인 전화로 하면 계속 차일피일 미루겠지만 연락 그 창구를 닫아놓은 게 마치 삼국지에서 매복계를 했을 때 다 닫아놓으면은 이제 그 막 발악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좀 약간 한쪽 부분을 포일 안 하고 열어둡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도망가게 해가지고 계속 쫓아가면서 그 일망타진하는 어떤 그런 느낌. 근데 그걸 하지 않았고, 그래서 다 그 모든 소통의 창구를 닫아놨기 때문에 그 레고님이 폭주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바로 연락이 될 겁니다. 어차피 지금 연락을 안 해도 인간관계가 하나 끊기죠. 근데 개지랄하고 돈 받아내고 연락 끊기면은 어차피 끊기죠. 그리고 심지어 너한테 정말 실망했어, 앞으로 연락하지 마, 이런 식으로 돈을 안 갚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연락 끊길 거였죠. 그 대신 쾌감이 있죠. 한 방 매겼다는 쾌감. 자, 뭘 해도 이득이기 때문에 경기도 안양 이준영 작전으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채팅창에 그 새끼 주변에 다른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오야진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시렵니까 말디. 저는 그냥 기안대학 조교 생활하고 있는 링간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교수님들이 서로 소통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심지어 저희 학과장 씨는 몇십 년간 같이 일해왔으면서 전화번호도 없어서 저한테 물어보더랬죠. 문제는 서로 소통을 안 하려다 보니까 다른 교수님한테 쌓인 스트레스를 저한테 개거품 물고 지랄 오도발하는 겁니다. 진짜 정말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태풍이 올 때마다 학교가 날아갔으면 하는 상상을 하지만 어림도 없지. 교수님들 사이에 중간에 제가 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데 뭐 방법이 없을까요? 게임은 다 노잼이고 그나마 이말년과 침착한 녀석들은 하고 있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간의 사이가 안 좋은데 서로 얘기를 안 하려다 보니까 그 연락책을 그 전서구죠. 비둘기가 오야진님이 됐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중간에 스트레스를 오야진님한테 다 화풀이를 한다는 거죠. 이거는 근데 조교 생활은 뭐 되게 원래 이런 거라고 하던데, 교수님의 뭐 무슨 그 막 스트레스 같은 거 막 다 받아내야 되고 막 비합리적인 게 되게 많다는데. 그리고 교수님들이 뭐 일반화해서 죄송합니다만 좀 약간 그 예민한 사람들이 많대. 교수 하면은 우리 사회에서 되게 인정받는 직업이잖아요. 막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잖아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좀 대접을 많이 받아서 이게 그런 게 막 있다고 그러던데.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왜냐면 내가 조교하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다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땐 이래요. 그 교수님들이 밖에서 다 그러진 않을 거야. 근데 조교한테는 계속 그러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다른 그냥 얘기하는 자리에서는 그냥 좋게 말하고 조교한테는 막대하고 그런 교수님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내 조교에게는 차갑겠지. 직어국 조교했는데 대리운전 많이 했음. 학교에서 맞아. 학교에서 절대 권력이래. 맞아. 아랫사람들한테 매우 함부로 함.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이런 거야.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매너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지만 그 내부에 자기 왕국에 들어가서는 그 폭군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원한이 굉장히 많아요. 뭐 교수님한테 당한 일이 많나요? 오늘 사연은 다 분노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 아무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만둬야 하지 않을까. 이거는 뭐 어떻게 조교가 뭘 이렇게 다 바꾸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거를 다 바꾸려면 거의 라이어 게임에 나오는 주인공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자, 너의 혈관 속으로 침투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대 의료직에 종사하고 있는 20대 침청자입니다. 요즘 병원에서 자꾸 그림을 그리는 일을 시킵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병원 캐릭터를 그리게 됐는데 그때부터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관련된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침디도 아시다시피 그림을 그리는 게 끝이 아니라 수정 요청도 들어오고 귀찮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업무 외의 시간에 그림을 그려야 해서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이런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방법이 있어요. 그림을 개같이 그리세요. 근데 대놓고 개같이 그리면 안 돼요. 나 그리기 싫소 하면서 하는 투로 그리면 안 돼. 미묘하게 개같이 그려. 그럼 수정 요청이 들어오죠. 더 개같이 그려. 더 개같이 수정해. 수정이 계속 와. 여기서 잘 견뎌야 돼요. 계속 웃으면서 해주세요. 점점 개같이 만들어. 그럼 안 시켜요. 뭐라고 할 구석이 없어. 나는 시키는 대로 다 했고 시키는 사람도 사실은 좀 약간 미안하거든. 왜냐면 업무 외 시간에 계속 시키는 거라.
그래서 명분이 없어. 화낼 명분이. 화내면 그 새끼가 미친놈인데. 해줄 거는 다 해주면서 그지같이 그리세요. 과연 미안해 할까라고 하는데 미안해 하진 않더라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하면 미친놈이에요. 근데 미친놈이었다. 오늘은 삶에 부대끼는 내용이 많네요. 이거 주인님의 사연입니다. 님의 사연입니다. 침투부가 재밌어서 무한으로 즐기는 26살 취준생입니다. 침대에게 보내기엔 다소 무겁지만 누구에게도 털어놓기 힘들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그동안 좋아했던 사람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냥 좋아하는 마음에 같이 놀고 별탈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처음 만난 사람은 사이비 종교를 맹신하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 사람은 다단계였습니다. 배신감이 커서일까요? 26인 지금까지 이성에 대한 트라우마로 남아있습니다. 혹여나 관심을 보이는 이성이 있어도 죄다 사기꾼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아는 형들, 친구들 결혼 소식과 자식 낳았다는 이야기에 나도 이제 연애란 것을 해봐야 하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이 개같은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트라우마를 벗어나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어떤 몸가짐을 해야 될까요? 이게 마침 이제 싸움을 탔는데 사이비 종교 맹신하는 사람이고 마침 싸움을 탔는데 다단계를 하는 사람이고 가 아니고 주변에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접근한 게 아닐까. 그래서 시야에 보인 게 아닐까.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위의 여자들을 다 믿지 마십시오. 지금 주변에 2명이 있는데 2명 다 이렇다는 것은 뭔가 그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다 그거 하고 일단 지금 또 할 일이 있잖아요. 취준생이시잖아요. 취업을 준비에 전념하셔서 취업하시고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그때 이제 좀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트라우마 있는 김에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하늘이 주신 나에게 그 취업 준비하라는 계시구나. 마침 사귀고 싶어도 트라우마 때문에 못 사귀잖아. 그래서 취업 준비를 하셔서 취업 꼭 뽀개시고 잘 뽀개시고 잘 다니시다가 그때 이제 시간이 좀 치유해질 때 그때 이제 슬슬 이제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귀고 싶었는데 트라우마 때문에 못 사귀겠네 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트라우마 공부법. 자, 인성부장님의 사연입니다. 침디 큰 고민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깨라는 말을 하도 들었더니 이제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는 생각이 고정관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고정관념을 깨라는 고정관념을 깬 사람은 고정관념을 깬 걸까요? 못 깬 걸까요? 이 고민이 저의 단잠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제 꿀맛 같은 단잠을 되찾아 주세요.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는 말이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고정관념을 깨라는 말이 너무 그냥 식상한 말이 돼버렸어요. 그쵸? 그러니까 식상한 생각을 깨라는 말이 식상해. 이제 뭐만 하면 고정관념을 깨래. 근데 그 말 자체가 고정관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깨라는 생각을 한 사람은 고정관념을 깨라는 고정관념을 깬 사람은 고정관념을 깬 걸까? 고정관념을 깨라는 말이 식상한 게 고정관념이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고정관념을 깨라는 말이 식상한 게 그거조차도 고정관념이 아닐까? 그럼 고정관념을 안 깬 사람은 고정관념을 깬 사람일까?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는 게 고정관념이면 고정관념을 안 깼으면 고정관념을 깬 사람이잖아. 그럼 고정관념 안 깬 사람은 고정관념을 깬 사람하고 이꼴. 그럼 깨든 말든 아무 상관없다. 대가리를 깨볼라. 자, JYUNART님 사연입니다. 자, 소생 침디에게 문안 인사 올립니다. 각설하고 바로 이야기 보따리 풀겠습니다. 소생의 집 근처 지하철역에는 매일매일 배틀로얄 장기 투기장을 개최합니다. 영감님 150명 이상이 335 각자 테이블에 앉아 장기를 두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곳의 분위기가 얼마나 치열한지 영감님들 중 한 분이 자신의 승리에 취해 숨겨뒀던 패기를 개방하며 장이요! 를 외치는 순간 지나가던 나그네들은 화들짝 놀라 자빠지곤 합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무척 두려웠지만 두려움이 커지면 경외심으로 바뀐다죠. 맞습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그들을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할아버지와 함께 장기를 두고 했던 기억이 떠올라 장기를 갈고 닦아 영감님들께 도전해보고 싶은데 말을 걸려고 가까이 다가가면 시간과 정신의 방에 갇힌 것처럼 중력이 거세지는 것 같아 접근이 어렵습니다. 이 천하제일 장기 대회에 저도 너무너무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참가할 수 있을까요? 저희 집 근처에도 왕십리 그 어디 공원에 그 할아버지들이 장기를 둬요. 그리고 그 장기판하고 장기알을 아예 가지고 출퇴근을 안 해요. 이거를 그 캐비넷에 보관을 하는데 그 마치 학교에 그 자기 사물함에 보관하듯이 어디다 보관하냐면 돌 사이 틈에 껴놓더라고요. 돌 사이 틈에 껴놓고 다음에 왔을 때 그 돌 사이 틈에서 꺼내고 그 전용 공원 캐비넷이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이 그냥 장기두로 안 나가고 그냥 밖에 외출이 있어서 지나갔는데 마침 장기가 두고 싶어. 그럼 거기 캐비넷에서 꺼내면 되잖아. 먼저 돌 게임. 그래서 두시는 거 봤는데 저도 좀 참여하고 싶더라고. 이 사연 보내신 분처럼. 근데 여러분들은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공원에서 하는 그 할아버지들 아저씨들 장기는 개인전이 아니에요. 팀전이에요. 그냥 훈수를 정정당당하게 그냥 당연하게 그래서 팀전으로 나눠져 있어. 당당하게 하던데? 내가 본 건 돈이 걸려 있는 건 모르겠고 훈수가 국룰인데 그래가지고 이걸 각오를 좀 하셔야 하지 않을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닌 수많은 이 돌겜러 원조 돌겜러와 함께하는 것이다. 처음에 막 이거 해 막 하면 정신 없거든요. 그거를 좀 감안하고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냥 하고 싶다고 하면은 흔쾌히 껴주실 것 같은데. 자 다음 사연입니다. 침디가 낳고 주퍼리 기르님의 사연입니다. 침디 형님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맣게 사업을 하고 있는 20대 후반 청년입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어느덧 2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전국 재패에 다짐하는 채치수처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게도 고민이 있으니 바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생일이 연말에 몰려 있어서 어떤 선물을 해야 할지 벌써부터 고민입니다. 침디 형님께서 직접 골라달라는 말은 아니고요. 침디가 다른 분께 선물해줬거나 선물을 받았던 것 중 인상 깊었던 것을 듣고 싶습니다. 진짜 짐짱맨 화이팅. 감사합니다. 제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뭐가 있지? 내가쇼님한테 받은 휴지? 뭐 그게 될 수도 있죠. 제일 좋은 거는 무난한 거는 건강식품 마냥 뭐 센티lum같은 거? 좀 실용적인 게 좋던데. 식용유? 먹지도 않으면서 요즘에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솔직히 요즘에 이번 주 지각이 좀 많았잖아요. 왜 많은 줄 알아요? 약을 챙겨 먹은 지 3일째입니다. 비타민이랑 이런 걸 좀 챙겨 먹어요.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먹었거든요. 잠이 너무 잘 와. 너무 개운해 아침에 일어나면. 옛날에는 잠을 좀 자다가 그냥 벌떡벌떡 일어났어. 그러니까 와우를 만약에 어저께 하고 오늘 일어나면은 원래 약을 안 먹으면은 한 6시간 자고 일어나. 근데 이제는 그냥 푹 자. 꼴랑 3일에 그 효과가 나온다고? 플라시보 현상인가? 아무튼 수면제 먹었냐고요? 수면제도 있어. 뭐 수면 유도제 그거 먹었거든. 비타민도 먹고 수면 유도제도 먹고. 근데 거기에 무슨 건강식품 같은 거던데? 수면 유도제? 아 그거 먹어서 그런 거야? 푹 잔 거야? 어쩐지 내가 원래 일어나야 되는 시간에 안 자고 눈 떠보면 너무 늦었어. 그거 처방받아야 먹는 거라고? 아닌데? 막 무슨 건강식품 같이 나와 있던데?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도와주는 뭐 건강 보조제입니다. 뭐 이렇게 돼 있던데? 그거 다 구라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센트lum같은 거 사주면 어떨까? 저는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니면은 뭐 여행 갔다 와가지고 컵 같은 거 귀여운 컵 같은 거 사오면은 이쁘더라고요. 베테네 작가님하고 그 배성재 아나운서님이 그 여행 밖에 많이 갔다 오시니까 거기서 이제 거기서만 파는 좀 조그만한 양주잔 있죠? 소주잔 그게 양주잔 사오는데 그런 거 귀엽더라고요. 하나씩 이렇게 진열해 놓으면. 제가 봤을 때는 선물은 뭐가 좋을까? 글렌캐럿? 유산균 진짜 좋음.
유산균 소영이가 맨날 먹는 건데. 루테인, 블리즈컨 입장권. 왜요? 유산균 좋아요? 나도 먹을까? 마구마구 블랙카드. 500억 이상 든 거로. 유산균 그 개수도 정해져 있어요? 500억짜리랑 200억짜리랑. 나 영양제겔 네임드임. 수능 대박기원님. 대단하신 분이군요. 영양제겔 네임드. 영양제 좀 아시겠네요. 센트륨하고 저는 간 안 좋으니까 간의 굿 이렇게 먹는데 괜찮나요? 근데 영양제는 거의 다 마케팅에 힘이 많음. 영겔 사람들은 영양제를 밥처럼 먹어. 근데 나도 지금 보면은 이거 소맘이 담아준 건데 벌써 이것만 이렇게요. 여기에 센트륨 들어가지. 아, 이거 센트륨 들어가 있는 거구나. 센트륨 있고 이거 하면 이거 새알이야. 새알에다 이거에다가. 그럼 집에 가서 또 자기 전에 그 아까 잠 잘 오는 약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받은 거. 그거 새알 또 먹어. 그럼 엄청 많이 먹는 거야. 약 왜 이렇게 먹냐고요? 원래 안 먹었는데 얼마 전부터 이렇게 해준 거 먹으니까 몸이 좀 개운한 것 같아서 먹었는데. 약 먹는 거보다 운동하는 게 훨배 낫다고요? 운동은 힘들잖아. 말 나온 김에 먹었습니다. 아, 유산균을 추가해야겠다 여기다. 그죠? 약에다가. 영양제 너무 많이 먹어도 안 좋아요. 비타민 과다하면 나중에 결석 생길 수도 있어. 아, 결석 나오면은 신장에 부담이 돼가지고. 그죠? 그 비타민이 남은 잉여 비타민은 소변으로 나가지만 비타민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은 소변을 나갈 때 그 뭐라고 하지? 왕건이가 생기죠. 그 스프 밑바닥에 그 녹다 마른 것처럼 결정이 생겨서, 그래서 그 결석이 그 소변 나가는 길을 막으면은 신장이 두 개잖아. 한쪽이 막혀가지고 한쪽만 쓰는 경우가 있대. 그러면 이제 이쪽이 통증이 엄청 심해져서 오줌이 못 나가니까 그 결석 그 길을 막고 있는 길을 깨야 돼. 어떻게 깨냐면 무슨 초음파 같은 걸로 꽝꽝꽝 망치 같은 건가 뭐 그걸로 깨가지고 빼내야 된대. 요로결석이 지옥이래 진짜. 호민이 형도 요로결석 걸렸었다는데. 그거 하고 쉬쌀 때 개 아픔. 그리고 그거 결정을 자세하게 확대해 본 사진이 있거든요. 그냥 유리 깨진 거 뭉쳐놓은 거 같이, 별사탕 같이 결정 입자가 엄청 날카로워 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 그 길을 긁으면서 빠져나가는 거야. 그거를 다 깨서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 오줌기를 통해서 내보내더라도 다 긁으면서 내려와가지고 엄청 아픈 거야. 그러니까 그게 요로결석이 악명이 높잖아. 엄청 아프다고. 아무튼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아리송의 수수께끼 시간입니다. 특별히 청취자 슴님께서 보내주신 수수께끼예요. 자, 소가 방심한다를 세 글자로 하면 뭘까? 귀한 노사 여여는 주건 고획조 나찰조 흩털거인 비두만 묘기 개미 요길로 백연도사. 아니 자네 지금 뭐하는 건가? 과장님 아직 모르셨어요? 네이버 화요 웹툰 핑탕후르 진짜 빙탕후루는 별이 5개. 참외품 이말년 시리즈도 있어요. 사장님 목이 너무 막힐 것 같습니다. 옷카페는 무너졌냐 이 새끼야? 그럼 상수역 2번 출구 옷카페로 가겠습니다. 애벌레밥도 맛있어. 질풍 샌드위치도 맛있어. 이 안에 김풍이 있다는 게 내 결론이다. 바람이야! 저 김풍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맛이 없으면 전액 환불 보자. 본 음식들은 2입 이상 먹으면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메뉴판을 확인해 주세요. 옥카페 스타일 옥카페 스타일. 성남시 중원구에 마술사가 하는 치과가 있다는데 여기 치과를 운영하는 마술사가 있다던데요. 아 저기에요 저기 저 사람이 매직박이에요. 이를 뽑으면 피가 콸콸콸. 흉추를 마술처럼 사라지게 하는 나비 치과. 아이돌 할 거야 안 할 거야? 여기가 어디요? 어느 정도 완쾌된 뒤에 말해주려고 했는데 선생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었어. 다시 말해 샤이닝 스타가 되었다 이 말이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스타라니! 내가 스타라니! 마이크를 해주시오. 내가 스타라니! 그 중에 가장 빛나는 나 샤이닝 스타. 오케이 땡큐.
그 중에 가장 빛나는 나 샤이닝 스타. 이자카야 카드는 정말 맛있어. 한 잔 더 하고 싶은데. 와인 카드! 와인 카드! 뒷블럭에 있어요. 와인 카드! 비스트로! 법인 카드 그거요! 진창남, 진창남, 진짜 진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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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창남. Yeah!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매번 바뀌는 정각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가 오후 12시 45분 정각을 알려드립니다. 방금 해커의 제 컴퓨터를 이제 해킹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잘 막아냈고요. 오늘의 문제 소가 방심한다를 세 글자로 하면 뭘까요? 였죠. 정답은 소가 방심한다를 세 글자로 하면 정답은 소금물입니다. 소가 방심은 금물이기 때문이죠. 소금물. 방심 이꼴 금물. 그렇기 때문에 소가 방심한다는 소방심에서 소금물. 억지 부리지 말라고요? 야 종수야 이거 억지냐? 너도 웃겼지? 너 이제 이해했구나. 그러니까 소금물이 왜 금물인지 몰랐는데 소금물이 소금물이 아니고 소금물이니까. 그치? 이제 이해했네. 하긴 맨사도 이렇게 좀 늦게 이해를 했으면 여러분들도 늦게 이해하셨을 확률이 좀 높죠. 자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리님의 사연입니다. 학기 초부터 좋아하는 애가 있었는데 그에게 제 존재감은 공기에 가까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 신들린 자리뽑기 운 때문에 학기 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까운 자리가 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제 시야에도 안 들어오는 자리였죠. 그 애한테 제 존재감을 알리고 싶은데 굳이 다가가서 뭘 빌리자니 그 친구가 기분이 나쁠 수 있고 그렇다고 간식이라도 주며 친해지자니 돈이 없어요. 그냥 대화로 저는 사회성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친구에게 존재감을 뽐낼 수 있을까요? 그 친구가 제 존재를 자각이라도 했으면 합니다. 참고로 저는 잼민입니다. 인생에 걸린 중요한 인연은 아님. 보통 간식을 주며 친해지자니 너무 쑥스러워서요 라고 나올 줄 알았는데 쑥스러운 건 아닌데 그냥 돈이 없어서 돈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죠. 간식을 주면서 좀 하기에는 좀 그러면 내가 먹는 간식을 좀 한 주먹 하라고 좀 주는 건 어떨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내가 먹는 어차피 내가 먹어야 되는 간식이었잖아. 근데 그것도 안 돼. 만약에 나 먹을 간식도 없어. 예를 들어 새콤달콤 같은 거 하나 줄 수 있잖아. 근데 나 먹을 간식도 없어. 그러면은 이건 좀 힘들 것 같고 좀 존재감을 뽐내려면은 일단 제일 좋은 거는 나대야죠. 나대는데 나대는 게 이제 안 되면은 두 번째 방법은 만화를 재밌게 그리면 돼요. 만화를 재밌게 그리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그 사람들이 몰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만화가 재밌으면은 여기만큼 이 학교만큼 되게 잔인한 독자들이 없어요. 재미없으면 철저하게 외면받습니다. 재밌으면 보라고도 안 했는데 돌려봐요. 진짜 정확하고 잔인해요. 그래서 학급에 보통 한 2-3명씩 있어요. 만화 그리는 애들이. 재밌는 애들은 돌려봐. 재미없는 애는 작품이 쌓여요. 연습장에. 그래서 그 재밌게 그려서 많이 돌려보면은 인지도가 생기고 존재감을 뽐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화라는 것은 이렇게 자존감 올리는 데도 훌륭한 탁월한 뭐라고 해야 돼. 아무튼 그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통천유정님 사연입니다. 침착맨님 고민이 있어서 사연 남깁니다. 저는 최근 복싱을 배우고 있습니다. 체육관에도 잘 적응하고 복싱에 재미도 붙이고 있었더랬죠. 그런데 오늘 갑자기 관장님이 다른 분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분이 오시면서 잘하는 분들도 마구 데려오셨는데 관장님도 그렇고 새로 오신 분들도 너무 시끄러워요. 특히 새 관장님은
무슨 학원물에 나오는 열혈 선생님처럼 겁나 시끄럽게 가르칩니다. 저는 정말 시끄러운 거 싫어하는데 주위에 다른 복싱장도 없으니 너무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 침착맨. 복싱 배워서 잘 적응하고 있는데 원래 하시던 관장님이 아무도 모르게 복싱장을 매각하셔가지고 새로운 복싱 그 관장님이 오셨고, 그 시끄러운 관장님인데 그 시끄러운 관장님 주변에 남은 사람은 시끄러운 사람밖에 없어. 왜냐면 조용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다 떠났어. 그래서 시끄러운 사람만 남은 거야. 그래서 그 무리가 이제 들어온 거죠. 아,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옮겨야 돼요. 그리고 막 이런 거 있어. 자기한테 말 안 거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옷을 살 때든 뭘 배울 때든 그냥 자기는 이 시간을 그냥 체력 단련이나 그냥 뇌를 좀 쉬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놓고 싶은데 계속 막 뭘 알려주려는 사람이 있으면 막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시끄러운 관장 선생님은 시끄러우면서 또 막 이거저거 막 열정적으로 가르쳐 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옮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되게 성의 있게 가르쳐 준다고. 막 시끄럽게 막 하고 막 자기도 막 시끄럽게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더 친해지고 막 그런 거. 그렇죠? 전 관장님이 도장 깨기 당한 것 같다는 그 채팅창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무슨 일본이냐? 어리둥절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살법. 알쏭달쏭한 일이 있어서 침대 고견을 여쭙고자 사연을 보냅니다. 제 남친이 평소 자주 가는 동네 면카페가 있는데요. 참고로 그 면카페는 노부부 두 분이 운영하시는 곳이라 남친이 앉자마자 많이 주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도 어림도 없지 2인분 같은 1인분을 주시는 인심 넉넉한 좋은 가게입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그 가게에 방문해 국수를 흡입하던 중 주인 할아버지께서 앞자리에 앉으시더니 남친의 이모저모를 질문하셨대요. 그런데 아뿔싸 제 남친은 박찬호예요. TMT, 투머치 토커. 평소에도 촉새처럼 입이 가벼운 수다쟁이라 할아버지의 질문에 신이 나서는 조자조자 대답을 했는데 할아버지께서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듯 막다! 라는 외마디를 남기고 호련히 자리를 뜨셨답니다. 남친은 이 이야기를 저한테 전하며 나 진짜 맑고 순수해 보였나 봐. 이 지랄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동바, 즉 동네 바보처럼 보여서 그런 것 같거든요. 참고로 남친은 빠른 83년생으로 침대와 동년배 아저씨인데 이런 덥수룩한 아저씨가 막다! 라는 말을 듣는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동네 바보다 아니다. 딱 정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남친에게 부디 철퇴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막다! 막 다물어라. 막 목을 따버리고 싶다. 뭐 이런 채팅창 의견들이 막 올라오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땐 막다가 뭐 록타 뭐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이거 같아요. 계속 말을 잘못 걸린 거지. 그냥 이거 이런저런 거 뭐 질문을 했는데 친해지려고. 근데 막 한마디 하면 막 100마디씩 하니까 아 맞다! 그 육수 그 끓이러 가야 되는데 이거 하다가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어색해가지고 막다! 하고 뒤에 대사를 못한 게 아닐까.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그 이게 연기 톤이라는 게 생각이 들어서 막다! 하자마자 뒤에 대사를 못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막다! 하면서 간 거죠. 얼른 가려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주면 될 것 같고, 뭐 이거는 뭐 철퇴를 내리기보다는 말 많이 하고 사십시오. 그냥. 고라니는 야하고 울지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오피스타워에서 카페를 하고 있는 33살 투수입니다. 6년간 직장생활 하다가 스트레스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사표를 집어던지고 퇴직금 긁어 모아 카페를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었더랬죠. 처음엔 직장 스트레스도 없고 벌이도 전 직장보다 나아서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편안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를 굉장히 킹받게 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아침마다 오는 40, 50대 아저씨들 무리인데요. 오피스타워 특성상 출근 시간 직전인 8시 50분부터 9시까지는 매우 바쁩니다. 근데 이 아저씨 무리는 출근 시간이 임박했을 때부터 주문을 하고는 주문하자마자 음료 언제 나와요? 라며 발을 동동 구르며 30초에 한 번씩 빨리 달라고 재촉을 합니다. 주문을 받을 때마다 미리 앞에 주문이 밀려 몇 분 정도 걸립니다 하고 말해줘도 1초를 1분처럼 느끼는 건지 매일 한결같이 빨리 달라며 닥달하는데 전에 다니던 회사 부장님이 문득 떠오르더군요.
아침에 시킨 보고서를 오전 11시밖에 안 되는데 언제 줄 거야 라며 갈궈대던 모습이 그 아저씨 무리에 오버랩 되면서 킹받아 돌아버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느긋한 심성을 가진 여유로운 중년들로 만들 수 있을지 침대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는 열받아. 은근히 열받아. 왜냐하면은 지금 나도 막 바빠 죽겠는데 정신없어 죽겠는데 계속 옆에서 막 무슨 대답이 돌아올지 아는 질문을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 막 스트레스야 이거 진짜. 정신없어 죽겠는데. 제가 문득 생각난 건데 8시 50분부터 9시까지잖아. 이때 바쁘잖아. 미리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미리 주전자에다 한솥 해놔가지고 국밥처럼 부어가지고 주면 안 돼? 국자로? 그럼 뭐라고 한다고요? 그럼 내리는 신용만 하고 아래 하단에서 컵 꺼내는 척하면서 꽉 찬 잔 들어가지고 갈아서 넣는 거 같이 하면 안 돼? 내가 봤을 때는 빨리 달라고 재촉을 하면은 맛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야. 그냥 습관적으로 아침에 커피를 마셔야 되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빨리 달라는 분들은 그 주전자로 한솥 크게 해가지고 드리면 어떨까? 막다! 색소 침착해님의 사연입니다. 헤이 침착맨 안녕하십니까? 사연 남겨보려고 카페 가입도 하고 처음으로 글을 남겨봅니다. 저는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카톡 답장을 4시간 안에는 할 수 없는 병이에요. 우연히 2-3시간 전쯤에 온 카톡이라도 보는 날에는 가슴이 답답해지고 몸이 바들바들 떨리는데 그냥 눈을 질끈 감고는 카톡을 꺼버립니다. 답장하기 귀찮았어요. 물론 업무와 관련된 카톡은 읽습니다. 생존 본능은 귀찮음을 앞서더라고요. 대학을 다른 지방으로 간 친구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관계를 단절하려는 카톡을 보냈습니다. 내용이 너무 무거워 아직도 답장을 못했네요. 아마 오늘도 안 하겠지요. 그 친구는 어차피 전화 한 통이면 관계가 다시 회복되겠지만 저는 그냥 안 해요. 귀찮아서. 이런 사람이 연애는 하겠냐고요? 제 여자친구는 저보다 더 심합니다. 카톡 하나 보내면 5시간을 지나야 답장이 옵니다. 출근했다, 점심 먹어, 퇴근해, 잘 자. 이 간소한 4문장이면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저는 아침에 잘 일어나고 업무도 빠릿빠릿하게 하며 인간관계도 정상인데 이놈의 카톡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네요. 이런 저 괜찮은 걸까요? 저도 이제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데 뭔가 이 시도 때도 없이 날라오는 메시지에 내 라이프 그 뭐라고 해야 돼? 흐름이 깨지는 것 같아 자꾸.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다 신경 쓰면 너무 스트레스야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게 되게 편한데 카톡이라는 게 너무 편한데 여기서 좀 해방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 그래가지고 옛날에 2D 폰으로 바꿨어. 2D 폰으로 바꾸니까 진짜 한결 낫더라고. 내가 좀 평상시에 심심해서 문제지 2D가 진짜 훨씬 나. 근데 2D에서 잃어버렸을 때 왜 2D로 계속 안 했냐면은 2D가 불편한 게 뭐냐면은 2D가 아니고 2G요. 2G가 불편한 게 뭐냐면은 그 기계 자체가 너무 굳어. 그러니까 막 문자도 100통밖에 저장이 안 되고 전화번호부도 바로바로 검색이 안 되고 뭐 200개인가 900개? 200개인가 뭐 아무튼 그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성능 좋은 2G폰이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카톡을 삭제하면 되지 않냐고요? 카톡을 삭제하면 말이 안 되잖아. 핑계가 안 되잖아. 카톡 그냥 안 쓴다고 그래? 카톡 스마트폰 쓰는데 카톡 안 쓴다고 하면 말이 안 돼. 명분이 없잖아. 2G는 카톡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잖아. 카톡을 그냥 안 쓴다고요? 2G 카톡도 있음. 오픈 카톡 들어가서 욕 쓰고 계정 밴 당하죠. 카톡 영정 당했다고? 나 그래야겠어. 나 진짜로. 나 카톡을 없애야겠어. 침착맨이 귀찮아서 안 쓴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이해할 듯. 요새 패매만 받고 카톡 잘 안 써요 하는 애들 많음. 나도 카톡 지웠는데. 텔레그램 쓴다고 하세요? 카톡에다 욕 박았다고 계정 정지 당했다고 하셈? 없애는 김에 카톡 아이디 공개해 주시죠. 카톡 안 깔렸으면 상대한테 안 되니까. 아무튼 요거는 뭐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지만 뭐 이렇게 했는데 뭐 별일 없었으면 그냥 이렇게 사세요. 뭐 정답이 뭐가 있겠어. 다음 사연입니다. 훈바 주니어님 사연입니다. 침대 안녕하세요. 대학교 4학년인 제게 큰 고민이 있습니다. 현재 취준생으로서 수많은 기업들에게 뜨거운 합격을 여러 번 받아들이고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막상 떨어졌을 때는 별로 화가 안 납니다. 근데 말이죠. 제가 떨어진 회사에 다른 놈이 붙었다는 소식이 들리는 순간 너무 화가 납니다. 열불이 나요. 사람들은 남들과 비교하는
외적 목표가 아닌 자신을 위한 내적 지향을 추구해야 제대로 된 성장을 한다는데 외부 요인에 중점을 둔 삶을 산 탓일까요? 남이 한 일을 제가 못했을 때가 가장 열받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썩은 정신 상태로는 취업이 불가능한 걸까요? 대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 알려주세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이거 뭐 채팅창에서도 뭐 이건 당연히 그 정상이라고 하고, 왜냐하면 지금 이게 간절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그걸 했어. 그러면 이제 승질이 날 수밖에 없어. 이게 그리고 이제 그 성질머리도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좋아지고 나빠지고인데 지금 너무 지금 대학교 4학년이 너무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여기서 화 안 나는 게 더 이상한 거야 사실은. 당연한 거니까 너무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그냥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는 그냥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마음가짐, 부정적인 마음가짐, 아무것도 아닌 마음가짐 다 필요 없어요. 어떤 마음가짐 갖는 거는 필요 없어. 그 마음가짐 보고 뽑진 않거든. 그러니까 아무 마음가짐이나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골라 잡고 마음 가지세요. 아셨죠? 붕어붕어님의 사연입니다. 하이 침디, 저는 통학 1시간 버스를 타는 대학생입니다. 며칠 전에 큰 사고를 당할 뻔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요. 버스를 탈 때부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카드를 찍기도 전에 문을 닫지도 않고 출발해버리는 버스. 기사님 성격이 급하시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목적지에 다다라 내리려는데 전에 왕날편에 소개된 내리기도 전에 문을 닫아버리는 기사님은 양반이었습니다. 제가 탄 버스의 기사님이 제가 내리고 있는 도중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가방은 그대로 문에 끼워버렸고 버스 기사는 확인도 안 한 채 그냥 출발했습니다. 저는 가방이 문에 낀 채로 버스와 달리면서 문을 두드렸고 이를 본 승객분들의 외침에 버스는 다행히도 금방 멈췄고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 앞문이 열리기에 그래도 미안한지 사과는 하시려는 건가 하고 봤는데 그 젊은 사람이 빨리빨리 내리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사고라도 나면 어쩔 뻔했어! 라며 막 역정을 내시더지만 쌩하고 가버렸습니다. 이런 기사놈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거는 이제 그 버스 번호를 기억해놨다가 그 회사에다가 올리세요. 회사에도 올리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그 문제가 확실히 이거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뭐가 징계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뉴스에 제보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뭐 영상 찍은 게 없잖아. 영상을 찍어서 그걸 뭐 만약에 이슈화 시키면은 뭐 모르겠는데 이렇게 급한 상황에서 뭐 찍은 게 있겠어? 없지. 아니면은 뭐 병원에 입원하라는 분도 있고 진단서 떼라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이거는 굉장히 화가 나셨겠네. 보통 이제 제 친구 중에는 한 명 있었는데 버스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노발대발 싸우는 거야. 버스 기사 아저씨랑 진짜 엄청 쌀벌하게. 그래서 저렇게까지는 좀 나는 안 하고 싶다. 그 생각을 했고 붕어붕어님은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노발대발 못했고, 그래서 제 친구랑 붕어붕어님의 좀 중간 정도로 어필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버스 회사에다가 신고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심할려님의 사연입니다. 치마 휴일임에도 카페에서 열리려고 있는 프리랜서입니다. 진짜 서러워가지고 앞에 앉은 커플이요, 자꾸 뽀뽀라고 껴안고 어깨동무라고 자꾸 스킨십을 합니다. 가뜩이나 휴일에 일해야 되는 것도 킹받는데 솔로임을 상기시키는 두 똥파리 덕분에 기분 제대로 잡쳤습니다. 질문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침디는 연애할 때 카페에서 스킨십을 한 적이 있나요? 두 번째, 카페에서 허용되는 스킨십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세 번째, 침디가 저 같은 상황이면 그 커플들을 뭐라고 할 건가요? 아저씨는 다방 시절 아님? 저도 모르시겠지만 저도 이제 카페 세대입니다. 그 카페베네. 그 스킨십은 손잡기. 저는 손잡기 끝. 카페에서 허용되는 스킨십은 어디까지 생각하냐고? 손잡기, 어깨동무, 뽀뽀는 1카페당 1회 허용. 쪽하는 뽀뽀 있죠. 쪽하는 뽀뽀 1회 허용. 1카페당 1회 허용. 그리고 이런 상황일 때 저는 어떻게 하냐? 저는 뭐라고 안 합니다. 그냥 계속 지켜봐요. 그 커플을 구경해요. 그럼 안 하더라고요.
굳이 가서 뭐 불편합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뭘 관음이야. 그냥 대놓고 보는데. 그럼 시비 걸러 온다고? 시비 걸러 안 와. 지금 자기 그 달달한 그 이거에 취해가지고. 다음 사연입니다. 주호민 커여원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전 18살 고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칭찬이나 욕을 들어도 아무런 느낌이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 엄마에게 칭찬받으려 심부름을 하는 걸 보면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건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제가 인싸라서 주변에 친구도 많기에 칭찬이든 욕이든 많이 드는데 그때마다 리액션을 하는데 애를 먹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웃기만 하는데 연기를 못해 안면 근육이 어색하게 떨리고 이러다가 친구들이 쟤 좀 이상해? 사페 아니야? 소리를 할까봐 걱정됩니다. 침디도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칭찬이나 욕을 들어도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거죠. 그렇죠? 이거는 소시오패스라고 했나? 아무튼 그런 거 같은데 소시오패스 아니야? 남의 감정을 이해를 못하고 그거 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성공한대.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대요. 왜냐하면 남의 고통을 잘 몰라서.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만 한대.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판단을 할 때 감정에 치우쳐져서 뭐 죄책감이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마다 합리적인 그 인간의 그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걸 배제한 수치나 이런 걸로만 계산해가지고 결단을 내리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많대요. 남의 감정을 이해 못하는 게 사이코패스고 소시오패스는 남을 자기 원하는 대로 조종하는 거래. 그럼 사이코패스네요. 그죠? 왜냐하면은 칭찬이나 욕을 들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거는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이 잘 전달되지 않아서가 아닐까. 그냥 하도 욕 먹어서 그런 거야 얘야. 감정이 무뎌졌나? 욕에 너무 둔감해졌다 싶으면은 감정에 너무 다른 사람이 하는 거에 감정이 너무 무뎌졌다 싶으면은 개인 방송을 한번 해보세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나에게 욕하는 걸 한번 느껴보시고 이래도 아무렇지도 않다. 한 1개월 정도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하면은 그거는 진짜 정확한 사이코패스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증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천 명 어떻게 모으냐면은 내가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머나먼 그 여정 중에 하나겠죠. 첫 걸음이겠죠. 아니면 뭐 그것까지 좀 귀찮다 힘들다 하면은 방송 중에 채팅으로 남겨주세요. 이 사연분은 제가 직접 욕을 해드릴게요. 그래도 뭐 기분 나쁜 게 없으면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사이코패스로. 욕망에 사로잡힌 나님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침디. 올해 경기도 소재 중학교 사회교사로 발령받은 28살 순수 청년입니다. 합격의 즐거움과 귀여운 학생들과의 추억을 만들 생각도 잠시, 타지로 발령받고 여자친구와도 헤어진 상태의 공허함에 교사 준비를 하며 접었었던 롤을 다시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120만원 주고 데스크탑도 샀습니다. 그렇게 저는 낮에는 교사의 삶을, 밤에는 소환사의 협곡을 누비는 롤창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좋았습니다. 브론즈 4에서 실버 2까지 이틀 만에 올린 것이죠. 학교 학생들도 응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으니 계속되는 연패와 원망스러운 팀운이 내 안에 야수를 깨웠고 정신 차려보니 픽창에서 다찌를 유도하기 위해 온갖 채팅질을 난무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휴대폰을 봤는데 학급 단톡방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추악했던 제 모습이 SNS에 왜 올라온 걸까요? 허허허. 너무 부끄럽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쿨한 척 넘어가면 되지만 저희 추악한 본성, 승리를 위해 물불 안 가리는 더러운 욕망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에게 해법을 주세요. 참고로 제 아이디는 제 본명입니다. 참여를 위해 따로 가리지는 않겠습니다. 참고자료 스샷 2개. 실골 구간 조심하세요. 노성주 저 사람 상대팀이 니달리 뺏었다고 던진다면서 왜 던지냐 하니까 던진다는 게 재밌다네요. 그러니까 사사계 롤의 사사계에 올라간 거네요. 그걸 반 친구들이 자기 학교 그 제자들이 봐가지고 올린 거네요. 공유한 거네요. 노성주 선생님. 자, 니달리 뺏었다고. 저거 쌤임? 헐, 쌤 인성 논란. 지금 봐봐요. 오후 12시 56분 여기서 막 활발하게 돼 있죠. 그러다가 오후 4시에 3시간 만에 답장을 한 거.
고민하고 쓴 첫 번째 대사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원래 픽창에서는 아니다 싶으면 던진다고 협박해야 돼. 마치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자기는 당황하지 않았다는 식의 그 어떤 면모를 보여주는 거죠. 자기의 그 강대한 기계를 보여주는 거죠. 저거 선생님이에요 진짜? 실버 3 강등 당했어? 바로 이건 바로 답장. 이건 중요해요. 처음에 하고 나서 물어보는 거는 바로 답장해 줘야 돼요. 여기는 차마 못 봤다고 할 수 있는데 차마 못 봐서 늦게 봤다고 말할 수 있는데 말하자마자 5분 만에 이게 진짜 선생님이에요 진짜 했을 때 여기서도 생각을 하면은 이건 안 돼. 여기서는 이제 스피드전으로 가야 돼. 북산식 그 런앤건으로 가야 돼요. 쫙 가야 돼. 바로 이제 실버 3 강등 당했어. 와우네. 대단해요 쌤. 얼른 골드로 가야지. 이거 보이죠? 얼른 골드로 가야지. 자, 쿨하게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요.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냥 다찌를 하세요. 이제 다찌 한다고 뭐 그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 그 뭐야? 그 등급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 반면 교사를. 옛날에는 다찌 하면 점수가 떨어졌어. 점수만 떨어지고 MMR은 유지라서 복구가 된다고? 지금도 떨어져? 근데 옛날엔 더 달라. 옛날엔 그냥 그거 자체가 아예 그냥 레이팅 자체가 떨어져 버렸어. 지금 그때는 MMR이 없었나? 그랬을 텐데.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진짜 다찌 그거 유도하려고 막 온갖 그 난리 쇼를 했는데 지금은 그냥 뭐 있으면은 그냥 긴 말 필요 없이 그냥 나가세요. 이게 그 또 학생들에게 또 그쵸? 그 타의 모범이 돼야 되는 선생님 아닙니까? 자, 아무튼 노성주 선생님 미스포춘하네요. 정글 미스포춘. 실골 구간 조심하세요. 노성주 저 사람 상대팀이 니달리 뺏었다고 그러니까 자기 팀이 뺏어간 것도 아니야. 상대팀이 니달리 뺏었다고 던진다면서 왜 던지냐니까 던지는 게 재밌대. 그래서 픽창에서 아니다 싶으면 던진다고 하는데 탑 클레드, 미드 럭스, 하단 봇 케이틀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미스포춘을 한 거야? 뭐 상대 우리 편 픽에서 뭐 뭔가 충캐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아니다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니달리 뺏겨서 한 거잖아. 그러니까 다찌 유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명분이 팀이 개판인 것 같아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캐릭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팀이 막 뭔가 애들이 상태가 안 좋고 그래가지고 내가 다짜기는 아까우니까 뭐 나도 이상한 거 해가지고 유도해야겠다 이게 아니고 자기만 이상하잖아 지금. 아무튼 노성주 쌤 롤을 너무 많이 하면 근데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이건 우리는 지금 머리가 차가워진 상태에서 이걸 보니까 그런데 이게 맥락 이씨 계속 한 막 몇 시간 동안 소환사 협곡을 막 떠돌다 보면은 내 뇌가 아니야. 그건 있어. 그건 인정을 해줘야 되고 정상이 아닌 뭔가 그 뭐 아드레날린 같은 게 막 분비되는 상황에서 했던 거라고 생각하면 좀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롤을 가급적 좀 투여 양을 좀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금요일 왕심리로 나눈 편지 여기까지 하고요. 사연은 6호 침투부소자님이 추려주셨습니다. 안녕! 귀한 노사여 여는 주건 고획조 나찰조 흡혈거인 비두만 묘기 개미 요괴로 백연도사. 아니 자네 지금 뭐하는 건가? 과장님 아직 모르셨어요? 네이버 화요일부터 핑탕후르 진짜 빙탕후루는 별이 5개. 참외품 2만년 시리즈도 있어요. 성남시 중원구에 마술사가 하는 치과가 있다는데 여기 치과를 운영하는 마술사가 있다던데요. 저기에요 저기 저 사람이 매직박이에요. 이를 뽑으면 피가 콸콸콸. 흉추를 마술처럼 사라지게 하는 나리치과. 아이돌 할 거야 안 할 거야? 여기가 어디요? 어느 정도 완쾌된 뒤에 말해주려고 했는데 선생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었소. 다시 말해 샤이닝 스타가 되었다 이 말이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스타라니! 마이크를 해주시오. 내가 스타라니! 그 중에 가장 빛나는 나 샤이닝 스타. 오케이 땡큐.
그 중에 가장 빛나는 나 샤이닝 스타. 수치심이란 게 없는 넌 정말 대단한 것 같아. 킹 받네 진짜. 수치심하게 없는 너에겐 나의 수염이라도 주고파. 웃어? 은밀하게 침투할게 네 하루에 무한으로 즐겨라 이 말이야. 은밀하게 침투할게 네 하루에 무한으로 즐겨라 이 말이야.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